그래서 공유물에 투자하는 형태 종류를 조금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물건 분석하는 걸로 그걸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부부가 같이 집을 사서 옛날에는 아빠 명의나 엄마 명의 한 명의 명의로만 했는데 같이 공동 명의로 한다 이러잖아요. 그게 법적 용어로는 공유예요. 함께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유라고 하고 있고요. 공유는 부동산 표시에 이렇게 지분 몇 분의 몇, 지분 몇 분의 몇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인데 이 공유를 갖고 있는 물건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미가 있냐면 공유를 하고 있을 때는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공유물 분할은 서로 얘기만 잘 되면 한 장에 써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라고 써서 인감도장 딱딱 찍어서 제출을 하면 그냥 공유물 분할이 돼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굉장히 많은 것들은 공유물 분할이 안 돼요. 자,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공유로 가장 공유로 확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그런 것 좀 차지하기로 하고 먼저 논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이 도로를 우리는 그냥 도로라고 하지만 법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이제 공로라고 해요. 네, 공공이 쓰는 도로라고. 공로에 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옆집 화장실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이렇게 냄새가 너무 나요. 자, 여기 있는데 여기 A와 B가 공동으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와 B가 처음에는 서로 너무 사이가 좋아서 같이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가 영원히 좋을 수 없잖아요. A와 B가 이제 싸웠어요. 야, 우리 공유를 한 거 나눠! 나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눌까? 여러분, 이 공유를 나눌 때 여기 화장실이 막 냄새나고 막 있고 도로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좋을까? A 입장에서 내가 A라면 여러분은 어느 땅을 어떻게 나눠서 갖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이쪽으로 갖고 가고 싶고, 그런데 B를 좀 엿먹이고 싶어. B를. 그러면 어떻게? 도로 쪽은 내가 다 갖고 여긴 B 주고. 그러면 내가 제일 이롭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공유물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공평하게. 이 공평하게 이런 땅은 어떻게 잘라?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또 이렇게도 안 되고 공평하게 잘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평이라고 하는 전제를 제한시킬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는데 분할 청구를 해서 분할을 할 수 있으나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경매에 붙여서 반반 나눠 가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의 재밌는 이유는 수익으로 좋은 이유는 공유 지분을 우리가 가져와요. 2분의 1 지분을 가져와요. 상대편한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공유물이. 그렇다면 여기를 꼭 써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B나 A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매입을. 어떻게? 감정가 정도에는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매로 공유 지분을 낙찰받을 때는 하나의 지분을 낙찰을 받을 때 보통 그 낙찰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낙찰가율이 70에서 약 한 95%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 약 45%에서 70% 정도로 낮아요. 그러면 내가 50%의 낙찰을 받아서 공유 지분을 50%의 낙찰을 받아서 상대편한테 50%에 팔든지, 그러니까 100%에 팔든지 감정가니까 또는 소송을 해서 공평하게 분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매를 넣으면 이게 낙찰가율이 70%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몇 퍼센트? 20%가 수익이 확정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공유 지분 경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약 4년, 5년 전부터 공유 지분만 쭉쭉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익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되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수익은요, 어떤 지분만 들어가냐면, 여러분 기획부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획부동산에서 나온 지분만 들어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획부동산은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도 붙어 있지 않아요. 도로는 한 이쯤 있어요. 숲을 막 헤치고 올라가 보이는 땅이야. 아니면 저기 멀리 한 1km 정도 가야 보이는 땅인 거죠. 능선이라서. 볼 수도 없는 땅이야. 여기 지분이 300명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300명인데 이게 한 3만 평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뭐 한 200평 정도 나왔어. 그러면 이걸 받습니다. 받아서 이 사람들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을 때는 감정가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감정가.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그러면 요거 낙찰은 얼마 정도에 받을까요? 맹지인데다가 공유 지분인데다가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을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찰 받는 건 30%, 25%의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소장을 집으로 막 날라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누구 원고 피고가 돼가지고 나한테 나오려고.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 자식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구만. 내가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내가 사버려야지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난리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판 사람들만 가서 이 사기꾼아. 네가 나한테 이 땅 팔았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30%나 25%에 받아서 감정가의 2배, 3배 팝니다. 그러면 수익이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남아요. 지금 그렇게 수익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에서 판 것만 골라서 공유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핵심된 능력은 뭘까요? 각자 핵심된 능력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송 중에 가장 쉬운 소송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소장을 제가 이렇게 공개할까 하다가 인터넷이라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걸 공유물 분할이 경매로 받으실 때 공유물이라 받았을 때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그렇다고 무조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실례를 또 드려서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어떻게 팔았냐? 자, 이제 우리가 이 큰 도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로. 예. 공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이 도로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여기를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여기 막 잘라가지고 팔았어요. 막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세금 체납을 하고 공매로 나왔어요. 공매로. 이거 누가 사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그냥 임의로 돼 있지만 지적도상으로는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도로 지분이 경매로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감정가의 35%의 낙찰을 받았어요. 집도 지을 수 없고 여기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폭이가 4m밖에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걸 받았어. 왜 받을까? 왜? 맹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협박했어요. 뭐라고 협박했냐? 이게 100만 원에 100만 원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평당 30만 원에 샀잖아요. 야, 니들이 집을 지으려면 나를 평생 이용해야 되는데 1인당 여 필지 가진 사람들이랑 내 땅 살려면 한 평당 300만 원은 내야 될 것 같아. 니들이 안 내면 나는 도로 동의 안 해줄 테니까 그냥 영원히 이렇게 있자. 나도 그냥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서 이걸 사든지 아니면 이걸 팔았던 업체를 쑤시든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300만 원에 팔렸어요. 또 업체에서 사갔어요. 몇 배 수익 받습니까? 10배입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1차는 내용 증명. 뭐라고? 분할하자 또는 내 땅 밟지 마 라고 협박하고 2차는 소송하고. 그래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 지분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만 할 수 있으면 굉장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하러 법정을 쫓아다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실 좀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분 경매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경매에 있어서 굉장한 수익을 많이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된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된다. 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줄 알아야 내가 경매에서 지분 낙찰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토지는 더 이상 사용과 수익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는 내가 건물을 짓고 임대를 내주는 그런 그걸 사용 수익이라고 해요. 사용 수익을 목적하는 것도 있으나 토지는 이제는 어떻게 그냥 투자 상품에 지나지 않는 거죠. 무형의 투자 상품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쓸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를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놓고 봐야 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매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접근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토지를 경매를 받으면 야 내가 안 되면 뭐라고? 밭이라도 만들어 쓰지. 야 내가 땅 사놓고 안 되면 뭐라도 심고 상추라도 심고 먹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웃긴 얘기입니다. 공유지분에다가는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땅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소유주가 100명이에요. 근데 그 길이 붙어 여기 제일 접근하기 쉬우니까 제가 여기다 상추를 심습니다. 그럼 나머지 99명이 동의할까요? 100명이 다 여기 심고 싶어 해요. 그러면 누구는 여기 심어야 되고 누구는 여기 심지 못해야 되는데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을 위해서는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로 할 때는 그것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 목적으로 하는 거다? 투자 상품으로 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막 어디 여러 명이 막 같이 사고 막 하는 것들은 이래서 제가 좀 주의를 각별히 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투자는 뭐죠? 투자라는 거는 내 돈을 뭔가 집어 넣어서 기다리고 다시 반환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일까요? 집어넣는 행위일까요? 반환하는 행위일까요? 여기서 투자의 제일 높은 그렇죠. 이게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바꾸는 성능을 황금성이라고 하는데요. 황금성 중에 부동산 중 황금성이 제일 높은 게 뭐죠? 아파트.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놓고 봤을 때 아파트가 왜 좋으냐 하면 아파트는 정형화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투자처예요. 앞으로도 아파트 투자는 우리나라 부동의 1위의 투자 상품입니다. 부동 1위입니다. 이거는 10년, 100년이 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돈 있으면은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계속 이거 투자해야 돼. 계속. 네. 이거 공유물 분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왜? 투자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공유물 분할 소송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아파트보다 더 뛰어날까요? 투자 상품으로서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경매 분할이라는 절차를 또 경매를 넣어서 하는 절차가 복잡하니 아파트는 사놓으면 어떻습니까? 지들이 알아서 올라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최고의 높이 있는 부동산 중에 최고의 높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도 그렇고요. 앞으로 데이터도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규제가 많이 해놓고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밑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대안할 수 있는 게 뭘까? 적은 금액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접근했을 때 그래서 찹을 찾은 게 이겁니다.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만들 수 있고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수익률이 100%라고 하는 거는 정말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소송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공유물인데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공유물로 여기를 갖고 있는데요. 공유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대. 감정가는 100만 원이야. 그런데 얘가 70만 원까지 떨어졌어. 내가 이거 70만 원에 사놓으면 여기 적어도 얼마에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70만 원이 30만 원이 되는 게 에이씨 이런 경매 물건이 있어?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